세계 물산업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투자 유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울진에서 영주, 문경을 거쳐 서산을 잇는 동서 내륙철도 건설을 위해 지역 간의 협력과 공동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경주시의회가 강진에다 태풍 피해 복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해외 연수를 추진 중이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학마다 신입생 유치를 위해 해오던 입시 설명회가 올해는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북 북부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주말 동안 비 걱정은 않으셔도 되겠고요. 다만 맑은 가을 하늘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어제 낮 동안 활동량이 많을 땐 제법 덥게도 느껴지셨을 텐데요. 오늘은 종일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한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북 북동산간 지역과 동해안 지역으로는 아침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내리는 비의 양이 많지는 않아 활동하는 데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도 하늘빛은 흐리겠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부쩍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주말을 맞아 야외 활동 계획하신다면 옷차림 선택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대구 1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18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4, 5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요. 안동도 아침과 낮 기온의 차이가 크지 않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보통 단계 유지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세계 물산업 시장은 지난해 777조 원 규모에서 오는 2020년에는 935조 규모가 될 정도로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물산업을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그 핵심인 물산업 클러스터 투자 유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축 분뇨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미생물을 섞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대구 기업으로 지난해 6천여 대를 납품해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까지 진출해 2달 전에 샤오싱시와 12억 원 규모의 하수 폐수 처리 시설 교체 계약을 했습니다. 세계 메이저가 다 들어와 있는 데가 중국 시장입니다. 거기에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국내에서 단련됐던 기술들이 중국 시장에서 중국 고객들한테 먹혀든 겁니다. 스테인리스 물탱크를 주로 만드는 이 대구 업체는 지난해 국내에서 110억 원의 매출을 거뒀습니다. 역시 이달 말 중국의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두 업체 모두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조성 중인 물산업 클러스터에 입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쪽에 가면 좀 더 이제 기업이 좀 시로부터 이제 지원도 좀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시장도 또 특성화되어 가지고 좀 활성화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분양을 받아놨습니다. 진주와 안성에 있는 물기업 두 곳도 어제 대구시와 물산업 클러스터에 1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물산업 클러스터에는 지금까지 물기업 16곳이 1,560억 원 정도를 투자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32%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그런 시설뿐만 아니라 거기에 에너지 시설까지 같이 겸비해서 물과 에너지 환경이 같이 가는 최첨단 시설로, 최첨단 공단으로 물 재이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공단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물 관련 기업들의 잇따른 투자로 대구 물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대구 국가산업단지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경북 울진에서 영주, 문경을 거쳐 충남 서산을 잇는 동서 내륙철도 건설을 위한 지역 간 협력과 공동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철도가 지나는 12개 지역에서 차례로 결의대회를 갖고 자체 타당성 조사 영역도 진행해서 내년 대선 공약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에서 영주, 문경을 거쳐 천안, 서산으로 이어지는 340km 동서 내륙철도는 한반도 허리를 가로질러 통과합니다. 점촌에서 영주 간 56km 전철화를 비롯해 전체 구간 중 134km는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됐고 아산 신창간은 이미 완료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아산에서 문경까지 그리고 영주에서 울진까지
190.8km 구간입니다. 철도가 통과하는 12개 지역 중 문경과 천안이 처음으로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며 지역 간 협력과 공동 대응에 불을 지폈습니다. 한반도 허리 경제권이 튼튼해지고 아울러 한반도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큰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약점으로 지적되는 경제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자체 타당성 조사 용역도 진행해 내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정제성보다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대선 공약에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김관용 경북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난주 한반도 허리 경제권 구축을 위한 상생협력 MOU를 체결하며 철도 조기 건설에 이미 합의했고 각 지자체도 행정적 지원에 나섰습니다. 동서 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지역 간 공동 대응과 협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전국의 혁신도시가 들어선 지 3년이 지난 가운데 전국 꼴찌였던 경북 혁신도시 공기업들의 지역 인재 채용률이 제법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역 대학과의 공동 프로젝트 조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천 혁신도시에 들어선 한국도로공사의 올해 상반기 면접 시험입니다. 합격자 190명 가운데 경북 지역 출신이 46명입니다. 지역 인재 채용률은 24.4%로 지난해 20%보다 올랐습니다. 3년 전 김천으로 이전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역시 신규 직원 7명을 뽑았는데 모두 지역 인재들입니다. 현재 본부 근무 인원의 13%에 해당됩니다. 특히 이 가운데 2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번 지역 인재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청년 취업난 해소와 비정규직 해소 정책에 부응하고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대구와 경북 김천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들의 지역 인재 채용률은 각각 28.6%와 18.7%로 지난해보다 많이 올랐고 전국 평균 13.7%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경영평가 점수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합동채용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취업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역 인재 채용률이 낮은 공기업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전력기술의 경우 올해 72명을 선발했는데 지역 인재는 고작 5명에 그쳐 6.9%로 가장 낮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인재 채용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 대학들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상생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학마다 신입생 유치를 위해 해오던 입시 설명회가 올해는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그러니까 김영란법에 저촉될까 해서인데 대학 입시의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수능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대학마다 수험생 초청 입시 설명회를 할지 말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학들은 신입생 유치를 위해 수능이 끝나고 정시 원서 접수에 앞서 모집 요강과 특성화 분야를 집중적으로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부정청탁금지법에 걸리지 않을까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학용품이나 화장품 같은 기념품이나 경품을 제공하지 못하면 학생 모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섭니다. 김영란법 이런 것 때문에 기념품 구입부터 시작해서 또 그때 초청을 하면 고등학교 교사하고 학생들도 같이 오거든요. 여러 건 때문에 지금 입학사정관팀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대학이 대학별 입시 설명회는 포기하고 연합 설명회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여러 대학 공동으로 한번 하려고 제가 노력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장소가 잘 안 노래요. 올해는 또 저 수능이 뒤로 가가지고 그 할 수 있는 날짜도 얼마 나오지도 않고. 이 때문에 대학들은 대규모 입시 설명회 대신 고등학교에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늘릴 계획입니다. 진학지도 교사들은 중하위권으로 갈수록 점수에 맞춰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 적성에 맞는 학과 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공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줄이려면은 미리 대학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학생이 직접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막기 위한 부정청탁금지법이 대학 입시에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도시 실업자와 청년 등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농림어업 총조사 결과 지난해 농가 수는 전체 가구의 6%, 123만 가구로 5년 전보다 10만 가구 7%나 줄었고 농촌 인구는 전체의 5%, 292만 명으로 5년 만에 57만 명, 16%가 줄었습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농업 인력은 연간 30만 명이 부족하지만 지난해 귀농한 32만 가구 가운데 실제로 농사를 짓는 가구는 만 가구로 3.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도시 실업자나 젊은이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군 면제나 의료보험 지원 등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초기 5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골든타임 안에 재빨리 대피하거나 불을 꺼야 하는데 아직도 화재 감지 경보기나 소화기를 설치한 주택은 드뭅니다. 하지만 내년 2월까지는 모든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대구 복현동에서 일어난 다가구 주택 화재. 위층에 살던 주민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건물에 소화기나 화재 감지기가 없어 피해가 더 컸습니다. 연기가 3층, 4층으로 올라간 상태였어요. 그래서 2층하고 3층 분들은 내려오셨는데 4층에 여성 혼자 계셨거든요. 다른 다가구 주택은 어떤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 건물엔 층마다 있어야 하는 소화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다가구 주택에는 각 방에 설치해야 하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쉽게 말해 경보기가 없습니다. 두 곳 모두 2012년 이후 준공된 주택에는 기초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한 법을 어긴 겁니다. 2012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도 내년 2월까지는 소화기와 경보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지난해 주택 화재는 전체 화재의 25%, 사망자는 66%나 됐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신속하게 그 화재 여부를 확인하고 대피할 수 있는, 그리고 인근 주 이웃에게 그 화재 여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기초 소방시설의 설치율이 미국은 94%에 이릅니다. 그러나 국내에선 설치율이 20%를 밑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북 도청 신도시에 들어설 한옥형 호텔이 기공식을 갖고 건축에 들어갔습니다. 3년 뒤에 문을 열 예정인데 도청 신도시 조기 활성화에 기대가 큽니다. 박은식 기자입니다. 한옥형 모습을 갖추게 될 스탠포드 호텔 안동이 도청 신도시에서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사업주인 스탠포드 호텔 그룹과 경상북도 안동시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2년 반 만에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호텔은 호민지 인근 17,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객실 113개와 500석의 연회장, 크고 작은 회의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신도시 개발 방향에 호응해 기와지붕, 누마루, 격자무늬 창호 등 한옥의 구성 요소를 두루 도입합니다. 스탠포드 호텔 그룹은 공사를 서둘러 오는 2019년 상반기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스탠포드 호텔은 가장 한국적인 호텔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적이면서 글로벌할 수 있는 것을 여기서부터 저희들은 또 찾아 나갈 것입니다. 미국 맨하탄에 본사를 둔 스탠포드 호텔 그룹은 미국과 칠레, 파나마, 서울에서 호텔 6개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부산과 경남 통영에 호텔을 짓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스탠포드 호텔 안동 건립이 신도시 조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공과 더불어서 많은 부분의 투자 유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치도 아주 좋고 이제 SOC 사업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도시 형성에 또 속도를 가할 것으로 보고 기대를 많이 합니다. 개발이 더디기만 한 도청 신도시의 스탠포드 호텔 안동은 인근 호민지와 어우러져 도심에 활력을 가져다 줄 랜드마크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은식입니다. 전통시장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우수시장 벤치마킹, 우수상품 홍보 등을 할 수 있는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대구 엑스포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에서 엄선된 전통시장 125곳과 팔도 먹거리 22개 시장 등이 참여하며 대구 지역에서는 서문시장을 비롯해 12곳의 전통시장이 참가해 홍보 부스를 설치합니다. 특히 특성화관에서는 글로벌 명품 시장 등 개성과 특색을 갖춘 전통시장의 실제 모습을 키오스크를 통해 간접 체험할 수 있고 전통시장 박물관 등 다양한 콘텐츠도 전시됩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새누리당 정태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창업 특례보증제도 지원 건수가 대구는 315건으로 한 해 전보다 4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은 114건, 광주는 36건, 대전이 21건 늘어나는 등 전국 8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대구를 제외하고는 지원 건수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창업 특례보증제도는 지원 대상의 50% 이상을 지방에 배부하고 있으며 지원 연령 조건이 많이 완화됐고 신청 대비 승인율도 95%나 돼 대구 지역 청년 창업가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연금재단의 기금을 특정 증권사에 투자해주는 대가 등으로 금품을 챙긴 재단 특별감사위원 45살 A씨와 무등록 대부중개업자 50살 B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8개월 동안 재단 기금 1,700여억 원을 특정 증권사에 투자하면서 투자 권유 대행인의 중개를 받은 것처럼 꾸며 수수료 17억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무등록 대부중개업자 B씨는 기금이 기업체에 투자되도록 알선하고 7억 7천여만 원의 불법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 과정에 명의를 빌려준 투자 권유 대행인 증권사 직원 등 9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KTX에서 옆자리에 앉은 30대 여성의 다리를 수차례 만지고 피해 여성이 짐을 정리하는 사이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용서가 없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어제 낮 동안 활동량이 많을 땐 제법 덥게도 느껴지셨을 텐데요. 오늘은 종일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한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북 북부 동해안과 북동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리는 비의 양이 많지 않아 활동하는 데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도 맑은 하늘 보기는 어렵겠고요. 아침과 저녁으로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면서 부쩍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주말을 맞아 야외 활동 계획하신다면 옷차림 선택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대구가 17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 18도로 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문경의 현재 기온은 13도, 낮 기온 17도 예상되고요. 상주와 구미는 18도에 머물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5도, 낮 기온 18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울진의 낮 기온 17도, 포항은 아침보다 낮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가 16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단풍이 절정에 이른 강원 설악산에는 내일 오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한라산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흐리거나 구름만 많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고요.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